네, 안녕하세요. 홈트리오 TV의 이동혁. 정다운입니다. 네, 오늘은 월간 홈트리오 2호로 네 번째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고급 단독주택의 정석이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진행한 모델이고요. 건축면적 81평, 그리고 도시명 단독주택으로 기획된 모델입니다. 총 건축비는 4억 3,590만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예산이 나왔습니다. 자, 외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형태 같은 경우에는 좀 플랫한 형태가 아닌 좀 꺾여져 있는 우리 시옷자 형태로 좀 보여져요. 대부분 이렇게 꺾여진 형태의 주택은 이 외적으로 봤을 때 볼륨감이 있으면서 내부에서 생활을 할 때는 이 개인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기 때문에 도심권 생활에 상당히 장점을 보이고 있는 주택이고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볼륨감이 크니까 건축주님들께서 이게 100평이 넘는 주택인 줄 많이 아세요. 그래서 이 주택을 한번 꺾는 것만으로도 이 주택이 고급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번 모델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당연히 모던형 스타일이고 좀 이 입체적인 느낌을 들기 위해서 이런 좀 디자인적인 볼륨감을 요소들을 많이 넣었죠. 볼륨감적인 요소들이라고 하면 1층에 이제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이 발코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지붕 물매 선들이 다 각자 다른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도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제로 보면 상당히 재밌는 모델이에요, 이게.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 하면 정면, 파사드라는 부분이죠. 이 정면 부분만 디자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옆쪽이나 멀리서 봤을 때에는 또 안 이뻐 보이는 경우들이 다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에서 보더라도 좀 입체감이나 볼륨을 좀 느낄 수 있게 만들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시옷자형 배치. 그러니까 이 평면 자체에서 매칭을 한번 잡아주고 또 넣고 빼고 하는 이런 발코니 같은 부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디자인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외장재도 좀 다양하게 저희가 사용을 했어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1층에는 어두운색 파벽도를 갖고 이 중간에 스타커 플렉스 베이지 톤을 넣음으로써 2층의 루나우드가 상당히 잘 어울리게 배치가 돼 있어요. 이 소재가 그리고 굉장히 고급 소재고 비싸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소재고요. 이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건축주님들 주택에 굳이 세라믹 사이딩을 쓰지 않더라도 세라믹 사이딩을 쓴 일본식의 주택처럼 보일 수 있게끔 상당히 스마트한 방법을 취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창호의 블랙 랩핑, 이 블랙 랩핑이 주는 이 장점은 화이트, 이제 천편일률적인 화이트 랩핑보다 블랙 랩핑을 줌으로써 이 사람 눈으로 따지면 아이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서 봐도 또렷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솔직히 창호 랩핑 이게 공짜는 아닌데 보통 브랜드마다 한 20에서 25% 정도의 상승 요인은 있지만은 이 외관 이미지 자체에서 특별한 포인트가 아닌 이 창문 자체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그 장점은 메리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희 세 명이 상당히 중요하게 건축주님들에게 추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호 랩핑이에요. 창호 랩핑을 차라리 돈을 써서 추가를 하시더라도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 외관적으로. 뭐가 다르냐고 우리 집이 설명을 했을 때 천편일률적인 정말 그 하얀 창호보다 이 검정 창호가 주는 이 느낌이 굉장히 유럽과 선진국에 많이 쓰는 이 창호의 색감이 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많이 건축주님들에게 추천을 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제 다음 평면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면적 자체가 크다 보니까 평면이 굉장히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가상의 이 땅이 있었죠. 실제로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김포에 시공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완공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저희가 이 집을 지을 때 옛날에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이 미국의 고급주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은 주차장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차고가 안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 집에서 연결된 차고가 들어간 모델이 고급 주택의 기본 요건이다. 그 다음이 수영장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 차고가 집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뺐을 때 그리고 넣었을 때 이 활용성은 정말 무궁무진할 정도로 김포 전원주택 건축주님께서는 이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저도 이거를 같이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많이 배웠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대를 저희가 넣을 수 있도록 계획을 했는데, 이 주차장 한 대를 넣는 사이즈가 보통 5평에서 6평 정도의 사이가 됩니다. 현재 이 공간은 저희가 총 12평 정도, 그러니까 뒤에 계단실까지 해서 12평 정도에 되는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이 공간이 솔직히 건축비 자체도 좀 부담이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도심형에서는 이 주차할 공간이 너무 없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길 가에도 많이 되고 남아있는 공터에 많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내부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지 않으면은 이 법률들이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장을 안에다가 금액을 투자해서라도 만들어 놓는 것은 저는 건축주님께서 상당히 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게 아닌가. 그리고 차라는 것이 사실 본인 생활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차도 내부에서 케어하면서 외부에서 나갈 때도 깨끗한 차를 나갈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거 할 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 이제 현관 부분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자, 1, 2층 자체가 일단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왜냐면은 너무 군도되어 있게 만들게 되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걸리기 때문에 거의 같은 형태로 됐지만은, 이 현관과 고용 공간이라는 공간 자체가 2층 자체에 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게 하는 설계였던 것 같아요. 1층에 현관을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거실과 주방이 오픈돼서 나타나죠. 근데 이번에 공간 구성 비율을 보게 되면 제가 설계할 때도 주방에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제가 배치했잖아요. 이 현관으로 이어지는 주방과 거실의 이 사이즈를 봤을 때 실제 주방의 사이즈가 거실의 사이즈보다 한 2배 가량이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 자체가 건축주님께서 우린 주방이 아니라 이 온 가족이 모여서 미팅할 수 있고 즐겁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거의 거실의 확장형 개념, 그리고 거실이 거실로만 남아있지 않게끔 정말 유틸리티한 공간으로 만들게 노력을 한 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현관으로 이어지자마자 이 식탁이 큰 대형 식탁이 보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집의 아이덴티티를 사실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 주방 거실은 상당히 대한민국에선 보기 힘든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저희가 뭐 진행했던 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설계한 것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거실이 무조건 주방보다 커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1이라고 보면은 거실은 무조건 2에서 2.5 정도가 배치가 되는데, 이 전원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설계하시게 되면은 조금 지루한 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평생 내가 살았던 게 아파트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디자인할 때에도 이런 주방 공간에 대한 신경, 그리고 식당 공간, 거기에 당도실까지 연결되는 이 공간 자체를 주방보다 훨씬 더 많이 할애를 해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을 좀 볼 텐데요. 방도 좀 재밌게 저희가 구성을 했죠. 사실 여기 이 80평대 주택 정도가 되니까 이 방도 이렇게 재밌게 구성이 되긴 했는데요. 방 사이즈 자체가 일반적인 주택과는 상당히 다를 정도로 방 사이즈가 큽니다. 왜 방 사이즈가 크냐? 방 한 실마다 다 화장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화장실 전에 전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방 내부에서도 상당히 오랜 사색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재밌는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면적 자체가 거의 80평이 넘어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제가 단순히 4인 가족이 아니라 이제 3세대까지 거주 가능한 그렇죠. 공간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각 방별로, 그러니까 고용공간에서는 다 모일 수는 있겠지만은 각 방별로 프라이빗한 공간, 영역성이라 그러죠. 이 영역성을 좀 더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설계를 했기 때문에 방별 화장실 기본으로 다 세팅이 되고, 그리고 드레스룸, 왜냐면 옷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수납할 수 있도록 1층에 2개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2층으로 가볼게요. 2층은 좀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기존의 이 한국형 평면에서 거의 보지 못했던 느낌일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이 세대 분리가 이루어져 있는 2층인데요. 1층과 2층에 각각의 주방과 거실이 따로 있는 점, 사실은 이 부분이 정말 보기 힘든 이 내부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는 2층이 1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도로 2층의 내부 구성은 상당히 그 전원주택스러움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계할 때도 정말 이 대형 평수가 가질 수 있는 이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던 이런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단독주택,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시골, 농촌에 짓는 주택이다라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평면 설계도 굉장히 클래식하고 좀 촌스럽게 많이 일부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 전원주택 단지가 도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이 김포 같은 경우에도요, 학군, 초등학교, 유치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 주변 한 10분만 걸어가게 되면 다 세팅이 되어져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런 도시명 전원주택은 그래서 이 각자의 방들도 다 하나씩 주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면 안에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실제로 두 세대가 다 같이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자의 실들이 구성하면서 어떻게 이 각자의 생활을 한 군데로 집결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건축주님께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가족이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공간을 어디다가 장치를 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셨던 이 모델이라, 실제로 2층에 중앙 거실이 또 있고 발코니로 나갔을 때도 발코니 사이즈가 충분히 4인 가족 정도, 5인 정도는 여기서 담소를 나누고 심지어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 트렌드, 현재의 상황, 이 한국 경제의 상황을 좀 잘 대변하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서울의 아파트값, 저희도 뭐 서울로 살았지만은 서울의 아파트값이 이미 10억을 넘어갔죠. 그러니까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10억을 턱하니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택을, 단독주택, 도시명 단독주택을 지을 때 그냥 결혼한 자녀를 같이 데려서 사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서울의 아파트, 30평의 아파트 값보다는 그 절반 수준의 건축비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그 단독주택은 3, 40년 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까지도. 그것들도 뭐 활용성이 없느냐, 또 실용성이 떨어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주변이 가지고 있는 옵션들 때문에 그 주택도 빛이 나고 있고요. 근데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그 20년만 지나더라도 바로 리모델링, 그리고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전원주택에 투자하시는 것들도 상당히 금액적으로도 매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둘이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추억을 담는 공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항상 아쉬웠던 것이 이 집에서 나고 자라고, 특히 이제 뭐 시골이라 부르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보면은 고향집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쭉 살아온, 그건 거의 하면 이제 추억이 남겨져 있는 공간인데 서울 사람들은 그런 공간은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친구들이 항상 그렇게 동혁 씨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에 대한 고민들이 늘 부모님 세대에도 있는 거를 깜짝 놀랐어요. 지방에는 아파트 값이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늘 뭐 이사하는 것들도 동네에서 동네끼리 이사하고, 그리고 고향집, 시골집이 늘 있었는데 이제 서울권에 생활하는 그 친구들을 처음에 만나면서 놀랬던 거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늘 집에 대한 불안감, 집이 마음속의 안식처가 아니고 집에 대한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북미라든지 아니면 선진국의 방향처럼 3, 40년이 지났어도 내 집, 내 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한번 이주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는 오지 않았나. 그게 아파트값 상승의 요인이든 아니면 선진국 반열로 올라서던 경제가 고도화가 됐던 어떠한 이유였던 간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인간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국의 아파트 값을 보게 되면 아파트 값은 물론 서울은 올라오고 있겠지만은 주변에 있는 경기권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요인만 해도 이미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죠. 저희가 왜 이런 이야기를 또 길게 하느냐, 사실 이 건축주님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와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트가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없고 옵션으로도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걸 모델을 기획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두 세대가 그래서 돈을 합쳐서 지은 모델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뭐 자부심 있는
네. 주택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나 이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 단독주택 고민 아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을 보시면서 이 건축비를 보시면서 조금 한 번쯤 이런 거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시도 정도에 대한 생각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관 한 번 더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모던형,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모던형이라고 하면은 박스형 형태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정면샷, 이 파사드 부분에서는 분명히 박스형 형태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것은 일단 무조건 경산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누수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각도로, 그러니까 막 각도 틀은 게 한 3-4가지 정도 저희가 각도를 틀면, 지붕 경사도를 틀면서 정면은 박스형으로 보일 테지만은 이 물 빠짐은 뒤쪽으로, 외쪽 지붕으로서 뒤로 다 빠질 수 있게 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도 보시면은 북향 쪽 작게 저희가 냈죠. 북향의 창문을 작게 내는 것들이 실제 바깥에서 봤을 때도 저건 환기창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상당히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이 장치입니다. 환기는 하고 싶은데 창은 있어야겠고, 그래서 작게 여러 개를 지금 내고 있는 형태고요. 지금 현대 사회에 가장 알맞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창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창문 솔직히 북향이라 그러죠. 북향에 많이 욕심내시는 분이 있는데요. 특별한 조망권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북쪽의 창문 그렇게 많이 욕심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채광, 그리고 조금의 채광, 그리고 환기 정도의 창이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 모델로서 이 세라믹 사이딩까지 적용된 모델을 했었는데, 이 세라믹 사이딩 적용된 모델은 제가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이 외장재 추가 비용만 4,500만 원 정도가 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내가 이 세라믹 사이딩을 좋아한다 하시면 이 돈 들여서 하시면 괜찮긴 한데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고민해서 건축주님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월간 홈트리오도 좀 더 재미있고 알찬 구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